안녕하세요. 닭대가리입니다. 홍학의 잘 읽었잖아요. 최다현. 여고생인 줄 알았어요. 소설 내내 여고생이라고 생각하며 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자였어요. 처음부터 단서가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왜냐고요? 내가 분류했기 때문이에요. 중성적인 이름, 여고생처럼 묘사된 외모. 그걸 보면서 여고생이라고 분류했어요. 그 분류로 소설 전체를 읽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도 모르게 편견으로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빠친코에서 민족을 분류했어요. 홍학의 자리에서 성별을 분류했어요. 그리고 나도 독자로서 분류했어요. 닭발, 인류의 분류는 과거 역사책에 박제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인간의 질서 만들기는 과연 옳은 것일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인가? 그때 발견한 책,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읽고 나서 알았어요. 자연은 질서를 원하지 않아요. 엔트로피가 뭔지 알기 전에 연력학 법칙 두 가지를 알아야 해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는 새로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형태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작을 태워요. 장작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고 빛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형태가 바뀐 거예요. 석유를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여요. 석유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돼요. 여기서도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예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2법칙이 나와요.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는 항상 쓸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방 안에 향수를 뿌려요. 처음엔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방 전체로 퍼져요. 다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아요. 커피에 설탕을 넣어요. 설탕이 바닥에 있다가 커피 전체에 섞여요. 다시 설탕만 분리되지 않아요. 왜요? 에너지는 집중된 상태에서 분산된 상태로 흘러요. 절대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꾸로 안 가냐고요? 법칙이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향수 분자가 1리터에 약 10의 23제곱개 있어요. 1 뒤에 0이 23개 붙는 숫자예요. 그 분자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일 확률은요? 우주 나이인 138억 년 동안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향수는 절대 다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석유를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였어요.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예요. 근데 열, 매연, 진동으로 흩어졌어요. 다시 석유로 모을 수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형태로 변한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예요. 리프킨은 말해요. 이게 단순한 물리 법칙이 아니라고.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근본 법칙이라고. 여기가 이 책에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더 효율적이 되잖아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어컨을 만들어요. 방 안은 시원해져요. 질서가 생겼어요. 근데 에어컨 밖에선 더 많은 열이 발생해요. 전체적인 엔트로피는 더 커졌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동이 편해졌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근데 석유를 태우고 매연을 내뿜고 도로를 깔아요. 전체적인 엔트로피는 더 커졌어요. 질서를 만들수록 더 무질서해진다고요? 리프킨은 말해요. 국소적으로는 질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역사 속에서도 이게 보여요. 13세기와 16세기 사이 서유럽의 에너지 기반은 나무였어요. 근데 인구가 늘면서 나무가 부족해졌어요. 숲이 사라졌어요. 에너지 위기예요. 그 대안으로 발견한 게 석탄이에요. 석탄이 산업혁명의 불씨가 됐어요. 근데 리프킨은 말해요. 그 석탄도 결국 고갈될 거라고. 나무에서 석탄, 석탄에서 석유, 그리고 물음표. 지금 우리는 그 물음표 앞에 서 있어요. 여기서 홍학의 자리랑 빠친코가 다시 떠올랐어요. 리프킨은 말해요. 인간이 만든 질서는 국소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요. 인간의 분류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을 분류했어요. 우리는 우월하다, 저들은 열등하다. 이 분류가 국소적 질서를 만들었어요. 식민지 제도, 효율적인 착지 시스템.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문화가 파괴됐어요. 징후가 대물림됐어요. 국소적 질서가 전체적 무질서를 만들었어요. 성별을 분류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만들었어요. 이 분류가 국소적 질서를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아닌지.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교실이 무너졌어요. 어른들이 침묵했어요. 질서를 만들려 할수록 더 큰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리프킨이 말하는 엔트로피가 딱 이거예요. 국소적으로 질서를 잡으려 하면 전체적으로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인간의 분류 본능이 우주의 엔트로피 법칙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주가 이겨요. 리프킨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별이 빛을 내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수십억 년 후 모든 별은 꺼질 거예요. 우주도 결국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향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완전한 무질서. 이걸 열적 죽음이라고 해요. 우주도 결국 끝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주가 원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해요? 리프킨이 말해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의미를 만들라고. 성과사회처럼 무한히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분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최소한의 흔적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거예요. 닭대가리 결론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배웠어요. 분류는 허구라고. 빠친코에서 배웠어요. 분류가 사람을 지운다고. 홍학의 자리에서 배웠어요. 나도 분류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엔트로피에서 배웠어요. 자연은 질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인간이 만든 질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흩어진다고. 모든 게 흩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분류하지 않고, 지우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가장 작은 방법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 아닐까요? 지금까지 닭대가리였습니다.